자, 계속해서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가서 볼 텐데요. 자,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내용도 원래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겁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 거의 전부입니다. 시험 문제 답을 뽑는 주제는 거의 전부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 얘기하기 앞서서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될 게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범주 제외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자, 지금 이제 일단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얘기를 하려면 기본 뼈대부터 잡아봐야 되죠.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 이루는 사람이 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저당권자 을은 경매 청구를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고요. 이때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 잡았었고요. 자, 돈 빌리는데 또 하나 양도담보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 갑이 채무자가 되게 될 것이고 X부동산의 소유자,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등기라고 하는 것이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여기다가 양도담보의 취지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형식적으로는 을이 소유자로 보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되는 관계. 이걸 양도담보권. 양도담보권자는 나중에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청산금, 부동산의 가액과 자신의 채권의 차익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고 아예 소유권을 먹을 수 있는 제도. 이걸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갑이 돈을 빌리고 을이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형식상 등기 이루어져야 되죠. 담보 가등기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담보 가등기 권리자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랑 똑같이 취급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자, 청산금을 지급하고 아예 소유권을 먹을 수도 있는 제도.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먹을 수도 있게 한 게 이게 실제 권리 관계와 그 다음에 등기부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부동산 실명법에서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에 있어서는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양도담보권자도 가등기 담보권자도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이때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효한 등기로 보게 된다. 그래서 원래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 이때 이 등기 무효로 했었고요. 그 다음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될 텐데 양가상신에서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 명의신탁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적용이라는 키워드 양가상신에 걸리면 어떻다? 이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전제가 됐습니다. 물론 실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가지고 보통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담보권 실행 통지에 따른 소유권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청구에 따른 소유권 취득 바로 가등기 담보권자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로 우리 문제에서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 청구를 한다 이런 것들은 거의 구성이 안 돼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게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양도 담보권도 말소 기준 권리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이 됐든 양도 담보권이 됐든 경매가 진행돼서 경매가 완성이 되게 되면 매수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고요. 이런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해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 청구가 아니라 청산금을 지급하고 아예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먹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담보권 실행 통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라는 통지를 한 후에 실행을 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누가 바로 가등기 담보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정도의 주제가 주로 한 5가지 되나? 이게 주로
시험 문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요거는 자 나중에 문제 뭐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몇 번 연습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건 거의 줄줄줄 꿰셔야 돼. 해서 첫 번째 이슈 가등기 담보권자가 제일 먼저 청산금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청산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 혹은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으면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액을 뺀 금액을 얻어다 청산금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나온 파생 문제 호순위 담보권자 채권은 굳이 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담보 가등기를 가지고 있다. 가등기 담보권자다라고 해서 을일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순서를 세 개를 만들어야겠구나. 해서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병이라는 사람이 담보 가등기권자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갑을병 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또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과정에서 청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액이 1억이야. 그리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1천만 원, 그 다음에 호순위 자기도 1천만 원, 그 다음에 호순위 저당권자도 1천만 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1억에서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 2천만 원 하고요. 자신의 채권에 1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을 얻어다 청산금으로 결정한다. 문제 출제하는 이슈가 된 것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도 빼게 된다. 그리고 틀리게 구성할 때 호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빼게 된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호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은 빼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청산금을 결정하고 나서 누구한테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한번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부동산 가격이 1억이고 선순위 채권자가 1천만 원, 자기가 1천만 원. 그래서 8천만 원 청산금 지급하겠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채무자 입장에서 부동산이 1억 5천 가치가 있어라고 하면 채무자는 분명히 다툴 수가 있겠지만은 채권자는 실수로 8억 이렇게 썼다 하십시다. 8천만 원 써야 되는 게 실수로 8억. 그랬을 때 어떻다고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채권자가 만약 금액을 너무 과하게 써서 잘못 썼을 때는 그때는 경매 청구를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 외에 다른 담보권 실행 통지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채권자는 한번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서 다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채무자는 다툴 수 있지만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틀리게 구성하시오. 채권자는 다툴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쟁점, 호순위 권리자. 아까 병이라는 을병정이니까 정이라는 사람은 이 청산 기간에 한정해서 뭘 할 수 있다?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들이 작정을 하고 이 부동산의 가액이 1억이고, 자, 1억이, 원래 1억이고, 정이 또 저당권 가지고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8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작정을 하고 어떻게 이 부동산의 가격이 2천이고 선순위 담보권자와 후순위 지금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2천만 원 주고 청산금 제로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호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호순위 저당권자 담보권 실행 통지하고 2개월의 기간이 청산 기간이 되게 될 것인데 이 기간에 한정해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포인트는 청산 기간에 한정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세 번째 키워드. 네 번째 이슈. 자, 청산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결국은 담보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얻어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산금만 지급하고 지금 담보 가등기 권리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대신에 뭘 취득한다? 과실 수취권을 취득한다. 이건 계약법 파트에서 논의하는 주제하고 연계가 되죠. 그래서 계약법 파트를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에 있어서
있어서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로 매매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은 어떻다? 이때 소유권 자체는 취득할 수 없지만 과실 수취권은 어떻다?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똑같은 구조야.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고 매매 대금을 완납한 꼴이니까 이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최소한 뭐는 취득할 수 있다? 과실 수취권은 취득한다. 30회 때는 매매에서 과실 수취권이 나왔어요. 그 전에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기 전의 상태에서 과실 수취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 그림을 잡아봤었고요. 이것도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울 수 있는 주제가 이렇게 청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청산금 지급하기도 전에 또는 청산기간 2개월 경과되기 전에 미리 조폭들이 본등기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어떻다?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어렵게 나올 때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구성할 때 바로 이 얘기가 출제가 됐었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등기 중에서 본등기 중에서 나중에 청산 절차를 다시 거쳤다. 그러면 이건 실체적으로 유효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소위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개 되나요? 이거 외우셔야 돼. 과정을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번째 청산금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액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걸 통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권자 잘못 통지했을 때 다툴 수 없다라고 할 것. 호순위 권리자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쟁점.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청산금을 지급했고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면 소유권 자체는 취득할 수 없지만은 과실 수취권은 취득을 하게 된다. 한편 이 본등기 함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다 거치지 않았을 때 그 등기는 무효이지만 소위 상대적 무효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다시 본등기 절차를 다 거치게 되면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 말소의 대상, 즉 무효인 등기는 아니다라고 할 이렇게 해서 보시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담보권 실행 통지에 따른 소유권 취득 과정을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도담보권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제한 비중을 보면 한 3번에서 4번을 담보 가등기에서 담보권 실행 통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어쩌다 한 번씩 양도담보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된 상태고요. 사안은 되게 간순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앞에 청산금 결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대금만 지급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채권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은 선의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 구성할 때 가끔 장난치는 지문 중에 하나가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게 됩니다. 갑이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에게 양도 담보권을 설정을 해준 상태다. 현재 등기 명의는 누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도담보권이 뭐라고 했어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물건으로 이걸 떼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양도담보권이고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어간 상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이 을이 이 부동산을 이 내용을 모르면 선의 제3자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일단 이 사람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물론 이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긴 하지만 일단 선의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머지 내용은 다 중복된 내용이고 바로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소유권 취득 시기 청산금 지급해야 되죠.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때 소유권 자체를 취득한다. 왜
있습니까? 왜? 이미 등기까지 돼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주의하실 게 양도담보권은 당연히 다 소멸하게 된다. 양도담보권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먹을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권. 소유권 취득해버렸으면 더 이상 양도담보권은 존속시킬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양도담보권은 다 소멸하게 된다. 이건 좀 어렵다 치고요. 담보권 실행 통제 관련해서 한 5개 정도의 쟁점이 요 근래 문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5번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읽으시면 저절로 다 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해서 기계적으로 채권자 다툴 수 없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기계적으로 던져주는 지문이지 이게 왜 그렇고 저렇고 이런 내용은 없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이 가등기 담보권은 사실은 민법상 물권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순서가 점유권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양이 많았던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의 일부를 떼내서 맞는 권리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리고 여기까지 있었고 민법상 물권으로서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걔는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었었고 저당권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던 것이 바로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결국은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된다. 다만 이 가등기 담보권하고 양도 담보권은 소위 특별법상의 물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문제가 구성되는 영역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담보물권 중에서요. 자, 저당권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양도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 담보물권 중에 하나가 유치권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잠시 그러다 유치권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